선생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 예. 네. 윤석열 대통령님이 신청 당사자시잖아요. 오늘 왜 안 나오신 건가요? 오늘 이 체포 적부심은 말이죠.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가 아니고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지금 다툼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변호인단이 출석해도 당사자가 안 오면은 그 방어권 포기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또 더구나 대통령의 지금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이 법원에라도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의 어떤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지 뭐 달리 이를테면 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놓고 이 권리를 그냥 이렇게 권리에서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5시간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관할 논란 정리된 걸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글쎄요. 그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른개 내고 오신 거예요? 예, 선임계 준비해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 전날에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오시기 전에.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말씀. 예, 지금 제가 제출하고. 예. 자, 잠깐만 비켜주세요. 전혀 건강상 이유 없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실제로는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막으려던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뭐냐고 여러 차례 쾌물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왜 무장군인을 투입했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러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 설명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독재를 하려 했다면 사람들 몰래 계엄을 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 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게 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수많은 증언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매수 의혹만 제기했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급부라든지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 그러답니다. 이런 주장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결국 변론을 제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신문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부는 2월 6일과 11일, 13일에 6차, 7차, 8차 변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재판받는 건 힘들다며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